안녕하십니까.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윤달성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통합과학, 첨단고 통합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센티움에서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초동이랑 대치동, 송도에서 통합과학이랑 물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통합과학에 대해서 어떤 과목인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물화생지 1, 2 내용이 섞여있는 과목이고요. 물화생지 1 과목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배우게 될 거고요. 물화생지 2 내용은 3학년 때 배우게 될 건데 2 내용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2 내용이 많이 있지는 않고 주로 1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1 내용이 들어있지만 주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주요한 내용들, 그러니까 물화생지 1에서도 좀 더 중요한 내용이 있고 덜 중요한 내용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들어있기 때문에 개념의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기 좀 까다로운 과목이에요. 그래서 개념적인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문제를 푸는데 많이 도움이 돼서 좀 외부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과외라든지 인강이라든지 아니면 학원이라든지 어떤 도움이 있어야 좀 정확하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꼼꼼히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능 수준의 고난도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많은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한두 문제 정도는 변별력을 위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 영역별 선생님들의 성향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단 통합과학을 잘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학교 수업은 당연히 열심히 들어야 되고요. 왜냐면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서 주로 출제가 됩니다. 교과 외적인 내용은요. 그리고 특히나 첨단고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적인 문제들, 학교 선생님이 좀 스쳐 지나가는 말로 한 내용들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체크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나오는 유인물, 혼자서 할 자신이 없으면 최소한 저한테라도 잘 갖고 와야 됩니다. 잘 보관할 때가 저한테라도 갖고 와야지 제가 좀 체크를 좀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학원을 다니신다면 학교별 선생님들 학교별 반이 있는 강좌를 듣는 게 제일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통합과학을 보시면 1, 2, 3, 4단원으로 나눠져 있고요. 단원별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어머님들이 보시기에,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각 단원마다 다양한 영역이 섞여 있구나.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 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챕터로 좀 과목을 나누게 되면 목차를 갖고 단순하게 나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차를 갖고 단순히 나누게 되면 물리가 한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생명과학이 좀 많아요. 생명과학이 물리처럼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30%, 지구과학이 25%, 화학이 1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난이도를 좀 보자면 첨단고에서 나오는 출제되는 유형을 좀 분석해서 난이도로 비교를 하자면 물리랑 화학이 합쳤을 때 한 6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화학의 비율이 좀 늘었죠. 화학의 비율이 챕터는 작지만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운항을 좀 어렵게 되는 편입니다. 특히나 이제 양적 관계라든지 화원에서도 고3들이나 재수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화학의 비율이 좀 높아질 거고요. 비율이 이렇다고 해서 물리를 더 많이 공부하고 화학을 많이 공부했으니까 지구과학, 생명과학은 더 조금 공부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닙니다. 자, 중요도는 당연히 모든 주요 과목이 중요하지만 3학년의 진로 선택 과목이 절대평가예요. 대부분의 3학년에 진로 선택하는 부분 주로 과탐은 이제 2 과목이 되겠죠. 2 과목은 A, B, C 등급으로 나누게 될 건데 A를 1등급, B를 2등급, C를 3등급으로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고요. 대학에서 반영을 할 때는 B등급을 3등급이나 4등급으로 취급하는 대학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평가에서 A를 주로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도 A를 잘 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대학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반영 비율을 높게 측정하지 않습니다. 절대평가를 봤을 때. 그래서 1, 2학년의 내신 성적이 중요하게 되고 1학년과 2학년 내신 성적이 총 4번이죠. 학기별로 1학년 2학기, 1학년이 2개 학기, 2학년이 2개 학기니까. 그래서 1학년 때 시험 성적이 결코 우리가 만만하게 볼 성적이 아니다. 충분히 대학에서 입시 결과를 가를 만큼 충분히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가 구경 모두
8단위입니다. 모두 8단위예요. 8단위란 얘기는 시간표에 한 학기 시간표에 4칸이 한 학기 시간표에 4칸씩 수학, 과학, 국어, 영어가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단위수가 많다는 건 결국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단위수가 많다는 건 결국 중요도가 높다라는 뜻인데 전부 다 8단위죠. 보통 사회는 6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는 6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사회가 8단위인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영, 수, 사, 과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골고루 내신 대비를 해야지 뭐 무조건 국영수 위주로 하다 보면은 사회나 과학 같은 거에 점수를 좀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내신 반영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국어 1등급과 과학 3등급이 있을 때 얘네들이 합쳐서 2등급으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 과목만 반영이 됐을 때 국어, 과학이 1, 3이야? 그럼 2등급이 아니에요. 대학에서는 이걸 2등급이 아니라 2점 몇몇으로 줍니다. 그건 뭐냐면 등급이 낮은 과목에 가중치를 더 많이 두게 돼요. 등급이 낮은 과목에 가중치를 많이 두기 때문에 두 개를 합했을 때는 조금 더 3등급에 가까운 성적이 나오게 됩니다. 차라리 2등급, 2등급인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보게 되면 가끔씩 뭐 이번 시험에서는 수학이 너무 어렵고 오래 걸리니까 뭐 과학은 버릴게요. 사회는 버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버리는 과목이 있으면 안 돼요. 다 골고루 챙겨야 되기 때문에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편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도 그렇게 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해야 되는 거고 학습량이 많으면 잠을 줄이는 거예요. 학습량이 많으면 노는 시간을 줄이고 유튜브 보는 시간을 줄이는 거지 뭘 줄여서 뭘 늘린다. 사회를 줄이고 수학을 늘린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럼 이제 청담고 통합과학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담고 통합과학 말씀 좀 드리면 문항수는 24문항이고요. 문항수는 24문항이고 정기고사가 80%, 그 다음 수행평가가 20%가 반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객관식이 보통 한 20문제, 75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단답형이 4문제 정도 나와서 25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난이도를 봤을 때는 한 중상 정도의 난이도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모든 학교가 똑같으신 자료 해석형 문제, 수능형 문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실험 같은 게 나오고 또는 그림 같은 게 나오고 그래프가 나오고 그 중에 뭐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해서 고르는 이런 내용들이 자료 해석형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개념을 서술하는 문항들이 나옵니다. 서술형 문제라고 해서 막 고난도 문제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요새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묻는 문제가 나올 건데 기본적인 개념을 묻지만 잘 못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국인 게 더 제가 보기엔 제일 큰 원인 같은데 아이들이 글을 잘 못 씁니다. 글씨를 요새는 글을 쓰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문자하고 카톡하고 이제 키보드를 치는 시대다 보이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지 않는 문장을 만들어 볼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서술하라고 해도 학생들이 많이 당황하고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쏟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문제를 풀 때, 나머지 객관식 문제를 풀 때 또는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물리화학이랑 생명과학, 지구과학 파트로 나누게 되면 물리화학 파트 같은 경우는 기본 난이도로 출제를 합니다. 대표 유형, 그러니까 항상 어떤 챕터를 배울 때 꼭 나오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런 유형들 문제로 기본 난이도 정도로 출제를 하고요. 생명과학,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문항을 출제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은 기출문제 보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교과서 구석구석에 있는 내용들 또는 선생님들이 한마디 한마디 했던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학교 알림이 학부모님들이 언제든 보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언제든 보실 수 있는 사이트고 청담고를 검색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보게 되면 평균이 낮아요. 평균이 56점, 53점이기 때문에 평균이 높지 않습니다. 보통은 60점 중반대에서 70점까지 되기 때문에 평균이 좀 낮은 편이고요. 편차도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 평균이 낮고 편차가 크다.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가 분명하게 갈린다는 얘기예요. 상위권이 몰려있고 하위권이 몰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평균이 50점이 나온다는 얘기는 하위권이 많지만 평균이 56점, 53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상위권이 많이 탄탄하다는 얘기예요. 상위권이 두껍다는 얘기입니다. 상위권이 두껍다는 얘기는 그만큼 선행이 된 친구들 또는 기본이 탄탄한 애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험으로 얘기를 했을 때, 시험을 보고 난 후니까, 시험을 보고 난 후로 봤을 때, 아, 꼼꼼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구나. 아니면, 이전에 학습을 열심히 한 친구들이 많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위권이 두껍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다.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러면 상위권이 곧 1점 싸움이 된다입니다. 등급을 가를 때 한 문제 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난이도 문항 연습을 당연히 잘 해야 되고 정확하게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문항 때문에 학교 수업을 좀 충실히 해야 돼요. 졸면 안 됩니다. 기출문제를 보시면 왼쪽 게 기출문제고 오른쪽에 있는 게 워크북 문항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화면이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략 보시면 그림이 똑같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오른쪽 그림이든 왼쪽 그림이든 뭐 같은 문제긴 하지만 무조건 기권이라는 파트를 배우게 되면 내야 될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림이 똑같죠? 뭐 달걀, 마룻바닥, 방석, 그 다음에 A, B. 그림도 A, B. 뾰족한 게 A, 그 다음에 안 뾰족한 게 B. 해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항수를 볼 필요 없이, 아, 그림은 똑같구나. 그럼 이 똑같은 그림에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통합과 수준, 어쨌든 고1 수준이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물리 파트긴 한데 청담고에서는 물리가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나온다. 이런 난이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 그림만 갖고 해석하는 연습을 하더라도 이 문제는, 기출문제는 충분히 풀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규산형 강물 파트인데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 뭐 이런 걸 배우는 파트인데 여기서도 똑같은 개념이 나와요. 아, 모양 똑같고 여기도 모양이 같은 모양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유형이 나온다. 그래서 대표 유형의 중간적인 난이도의 문제를 반복한 친구들은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대표적인 유형이 나오니까 문제가 좀 난이도가 낮다. 그러니까 나는 대충만 공부해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근데 고등학교에선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점수도 중요해요. 당연히 많이 맞고 고득점을 맞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 쟤도 잘하고 쟤도 잘하고 쟤도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안 틀리고 내가 더 많이 맞출 수 있게끔 반복을 거듭해야 과학 같은 과목은 성적이 잘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지역적인 문항이에요. 문제는 지역적인 문항. 청담고에서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성적이 좀 갈리게 될 거고요. 보니까 뭐 천연지시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학교에서 분명히 유인물로 나온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까지는 통합과학의 주된 내용이지만 미음, 비읍, 뭐 수소에 대한 얘기인데 이 내용은 교과 외적인 내용입니다. 화학 원 얘기고요. 화학 원 내용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대신에 스쳐 지나가는 말로 또는 그냥 단순히 필기적으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출제를 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 통합과학의 문제집, 어떤 문제집이나 어떤 자습서를 봐도 절대로 나오지 않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지구과학 1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구과학 1 모의고사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림 자체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지구과학 1 내용에 있는 걸 통합과학에서도 배워요. 당연히 배워보는데 그림은 그 부분을 따왔다. 모의고사에 있는 내용을 따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문항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난이도가 어려운 문항은 아닌데 공부를 대충 한 친구, 선생님 말을 잘 안 들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오답을 낼 수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요 세 문제, 같은 시험지 나오는 문제인데 요 시험지를 틀렸으면 요 세 문제만 틀렸어도 벌써 12점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벌써 88점이죠. 그러면 높은 등급을 받기가 좀 어려운 점수입니다. 자, 그럼 내신 대비는 어떻게 진행하냐면 내신 대비는 개념 정리를 하게 될 거고요. 당연히 개념 정리를 하게 될 거고 24시간 톡방이 개설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할 겁니다. 저희 조교가 있긴 하지만 제가 직접 답변을 영상을 찍든 그림을 그리든 아니면 뭐 전화를 하든 영상통화를 하든 해서 끝까지 이해를 시키는 편이고요. 주차별 워크북이 나올 거고 주차별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결과를 어머님이 매주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사 문제를 계속 풀 거고 서술형 대비와 고난도 문항 대비를 할 건데 청담고 같은 경우는 극악의 난이도의 대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문항보다는 서술형 대비와 유사문항 풀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거고요. 직전 대비 때는 이제 기출문제 당연히 풀어볼 거고 유사문제까지 해서 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 과제 외에 첫 문제 정도가 아마 과제물로 나가게 될 거고요. 워크북으로 저희 이제 자체 교재, 수업 교재 말고 그 외의 것으로 한 첫 문제 정도 나가게 될 거고 거의 모든 유형이 들어있을 거고 그 다음에 따로 이제 혼자 공부한답시고 다른 문제집이나 사지 않을 정도의 문제가 나가니까 이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벼락치기를 하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본인들도 알 겁니다. 3월이 되면 본인들도 알 거예요. 근데 3월에는 뭔가 일 행사가 바쁘기 때문에 살짝 조금 진도를 늦게 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좀 덜 느낄 수도 있지만 4월이 되면 달라집니다. 4월이 되면 나가야 되는 분량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레벨이 다릅니다. 개념에 대한 레벨이 다르고요. 양 자체가 달라요. 보통은 중학교와 연관된 내용이긴 하지만 내용적으로만 보면 중학교의 1년치 내용이 통합과학의 한 학기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와는 다른 레벨에 담아을 하게 될 거고요. 시간이 많을 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비교적 3월달에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을 때부터 준비를 해놔야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계속 반복을 얘기하지만 반복을 많이 해야 됩니다. 통합과학은 특히나 청담고는 실수를 줄여야 되는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을 꼭 해야 되고요. 과학 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면 이거는 2학년, 3학년 됐을 때 더 체감적으로 와닿는 얘기지만 국영수 공부할 시간이 공부할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과학은 잘 떨어지지 않는 과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만 투자를 한다면 자기가 많은 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국영수에 좀 더 유리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고1 강사들, 이게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신규생들이 있을 건데 어머님들과 통화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얘기를 들어요. 중학교 때 A, B를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 애가 지금 6등급을 받아왔다 또는 5등급을 받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상 절대평가에서는 A가 30%예요. A가 한 학교에 대략 30% 넘습니다. 30% 정도를 A로 봤는데 그럼 중학교로 기준을 했을 때 300명 기준일 때 93등까지가 1등급이에요. A등급입니다. A등급. 근데 고등학교 와서는 3등급까지가 69등이에요. 69등. 그럼 결국에 70등부터 93등까지는 A등급이었지만 4등급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청담고는 인원이 적습니다. 청담고는 인원이 한 16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한 60% 정도의 수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꼼꼼하게 공부를 해서 등급을 받아야 되겠죠. 좋은 점수를 받아야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합과학은 어디서 배우시는 게 제일 좋냐면 일단은 그 강사를 봤을 때 어떤 이 모든 영역, 물화생지의 모든 영역에 어떤 지식과 자료가 뒷받침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고3까지도 수업이 좀 되시는 분, 고3의 문제도 풀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통합과학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수생도 가르치고 고3들도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이 개정이 되게 융합과학, 고등과학 때부터 계속 통합과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머님들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통합과학은 물화생지가 어쨌든 간 섞여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강의를 한 사람이라도 자기 영역 외에는 참고로 저는 물리 파트를 담당하고 있지만 물리 강사지만 화학 영역과 생명과학 파트를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이 어려운 부분들 같은 경우는 물어봅니다.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제가 물어볼 수 있는 이유는 저희 선생님들은 팀으로 움직이고 있고 일반적인 선생님들은 여타 다른 학원의 일반적인 선생님들은 그 부분을 인터넷으로 메꾼다던가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단과라는 특성상 특히나 통합과 과학 강사들 같은 경우는 보통 혼자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여건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홈스사이언스라고 해서 과학팀, 아마 어머님들이 보실 수 있는 유일한 과학 선생님들이 모인 팀일 겁니다. 저희끼리 다
송도, 중계, 대치, 일산, 목동 이렇게 주요 학원가에 나가고 있고요. 주요 학교에서 수업을 다 담당하고 계십니다. 압구정 센티움에서는 일단 저희 팀에서는 제가 수업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는 화학 파티의 화학 강사 김기현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또 주말에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모여서 각각 주요 학교에서 이제 문제들을 발췌할 거고, 좋은 문제들을 다 모아서 교재로 만들고요. 학생들한테 자료 배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팀이 이제 만든 컨텐츠들인데, 예를 들면 어떤 영역별로 학습하는 방법이나 등급별로 학습하는 방법이 다르고, 아니면 인간 활용법이나 아니면 입시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들 저희가 학습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저희가 지금 컨텐츠를 만들고 있으니까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유료 아니니까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투스 그로우에서도 저희가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무료 강의도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 보시고 저 선생님은 저렇게 수업하는구나 한 번씩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담고 같은 경우는 3월 7일 월요일에 개강을 하게 될 거고요. 끊기는 거 없이 매주 월요일마다 수업을 좀 진행하게 될 겁니다. 교재는 저희 자체 교재로 진행할 거고요. 자체 교재는 총 3권으로 될 거예요. 주요 교재, 메인 개념 교재와 워크북, 그 다음에 필기노트. 필기노트가 별로 없습니다. 교재 그 서점에 별로 없어요. 통합과 전문 필기노트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심의를 기울여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실망하지 않으실 거고, 교재들은 보통 서울시 주요 학교들의 주요 기출문항들을 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요.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잘 연습도 될 거고, 마찬가지로 성적도 잘 나오니까 그 부분도 걱정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학원 측으로 문의 주셔도 되고요. 저희 상담실, 저희 팀만 담당하시는 실장님 번호입니다. 그래서 문자 전용이니까 문자 남겨주시면 센티움 학원 같은 경우는 제가 전화를 드려서 확실하게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담고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을 좀 드리지만 실수를 하면 안 되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공부할 때 개념 설명 꼼꼼하게 들었는지, 그 다음에 반복해서 문제를 푸는지 어머님들도 옆에서 조금씩 확인학습 같은 게 좀 필요합니다. 아이와 많이 싸우실 수 있겠지만 조금 싸워서 성적 잘 나오면 그게 또 어디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1학년 성적 잘 나오시면 좋겠고, 더 저랑도 수업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